안녕하세요. 무교TV, 무늬만 교수TV, 무교TV의 기능의 과학 시간입니다. 이게 세 편으로 지금 만들었는데요. 뭐 하나는 뭐 축, 면에 대한 운동, 그다음 방향 용어 정리, 그다음 지금 하는 운동학적 용어 정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초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거 재생 속도 너무 느리면 1.25나 1.5배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운동학적 용어 이런 게 있습니다. 뭐 굽힘편, 벌림 모음, 회전, 치우침, 뭐 측면 굴곡 회선 수평 벌림 모음 이게 다 있어.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왜 이런 거 배우나. 야, 팔 좀 올려봐. 나 이렇게 했는데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팔 좀 올려봐. 이러면 뭘 어떻게 그릴 거야? 팔 좀 올려봐. 그죠? 한번 여기다 써볼까요? 팔 좀 올려봐. 이미지 뭐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그냥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사실. 팔을 이렇게 벌릴 수도 있고. 그리고 무릎 올려봐. 무릎 올려봐. 이거 없나?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무릎 올려봐 이렇게 하면, 혹은 뭐 이렇게도 올릴 수도 있고 이렇게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어가 우리가 뭐 외국인들이랑 대화하려 그러면은 영어 배우죠. 똑같이 우리가 트레이너나 이런 운동을 가르치는 강사들은 이런 흔히 사람의 이 움직임을 표현하는 이런 언어입니다. 언어. 그러다 보니까 이걸 꼭 배워야 되는데 잘 모르는 애들이 많습니다. 트레이너나 필라테스 강사 중에. 이런 것들을 좀 배워보는 시간이니까 팔 좀 올려봐. 무릎, 손 좀 돌려보라니까 막 이런 거. 자, 아무튼 자, 우선 움직임의 종류에는 굽힘, 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팔꿈치를 굽히고 핀다. 굽히고 핀다. 이건 알죠? 손목을 굽히고 핀다. 그 어깨를 앞으로 나란히 하면 굽히고 뒤로 이렇게 하면 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깨는 앞으로 나란히 위로 나란히 하면 굽히고 편다. 그리고 여기서는 무릎은 굽힌다, 편다. 굽힌다, 편다. 그리고 척추를 굽힌다, 편다. 그리고 발목은 이 굽힌다, 편다. 이거여야 되는데 발목만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발목은 이 발등 쪽으로 굽힌다, 발바닥 쪽으로 굽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튼 뭐 고관절은 굽힌다, 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벌림 모음. 자, 이렇게 팔을 옆으로 벌리고 모으고 벌리고 모으고 벌리고 모으고 손가락을 벌리고 모으고 A 비덕션, A 디덕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잠깐만요. 이제 다시 한번. 그럼 요거를 표현해 보세요. 이 사람을 표현해봐. 지금 움직임을. 이 사람 뭐 하고 있어요? 우선 어깨 외전 각도, 아까 벌림 각도가 여기 팔이 이쪽으로 다 붙었다고 가정하면 몇 도? 0도죠. 그 여기서는 얘가 여기까지 왔으면 90도죠. 외전 각도 90도에서 벤치프레스를 하는 장면이잖아. 근데 얘는 외전 각도 몇 도? 한 70도나 80도에서 이렇게 지금 벤치프레스를 수행하는 중이죠. 그럼 팔꿈치 각도는 몇 도일까요? 약간 뭐 90도까지 굽혔다고 생각하자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지금 이 사람을 표현해봐. 아, 이 사람은 누워서, 이 사람은 지금 누워서 어깨 외전 각도 90도, 팔꿈치 각도 90도, 그리고 척추는 뭐 신전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했는데 외전 각도 뭐 80도, 어깨가 아프대. 그럼 이 사람한테 뭘 좀 수정해주는 뭔가를 주고 싶어. 뭐 텍스트 파일을. 어깨 외전 각도를 약 뭐 75도로 좀 하향 조정해 주시고, 팔꿈치 각도를 90도보다 조금 덜 굽히는 80도 정도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척추 신전의 각도를 뭐 요추 신전의 각도, 뭐 요추 신전의 각도, 뭐 신전의 각도를 뭐 20도에서 뭐 10도로 줄여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고객과 소통할 수도 있고 트레이너끼리 소통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배운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벌림 모음 있고 회전, 그죠? 회전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장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움직임. 이 몸의 중심선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안쪽 회전은 몸의 중심선 방향. 이게 요거 있죠, 요거. 여기 가운데 쫙 요 선이 메디알, 이 정중선입니다.
정중선 쪽으로 이 팔이 이렇게 회전을 하면 이 안쪽 회전, 바깥쪽으로 회전을 하면 이 바깥쪽 회전입니다. 가쪽 회전. 그러니까 이거 그림으로 보여주면 어깨가 이 몸의 정중선 쪽으로 이렇게 오면 메디알 로테이션, 안쪽 회전. 그리고 이 몸의 중심선에서 바깥쪽으로 멀어지면 라테랄 로테이션, 뭐 익스터널 로테이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척추는 회전. 오케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측면 굴곡이라는 단어가 있죠. 측면 굴곡은 라테랄 플렉션이라고도 하고 여기 얘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말고 뭐가 있어요? 라테럴 플렉션 한번 이걸 구글에다 쳐볼게요. 우리가 어떤 자료를 만들 때도 이렇게 해야 나옵니다.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이런 사진이. 그냥 이거 옆구리 운동 쳐볼까? 이런 것도 나오지.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옆구리 운동인데 팔을 90도 굴곡한 상태에서 옆구리 운동.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아니 90도가 아니고 180도 굴곡한 상태에서 옆구리 운동. 팔을 외회전. 그죠? 얘는 어깨를 외회전, 팔꿈치 각도 뭐 70도에서 굽힌 상태에서 사이드 밴딩.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더 정확한 표현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리스트 디베이션. 데비에이션이라고 하고 디베이션이라고 합니다. 손목의 치우침, 뭐 울라 디베이션, 라디알 디베이션, 뭐 요골 이거는 척골 편의, 요골 편의, 뭐 한글로 하면 좌쪽 치우침, 노쪽 치우침,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보면은 이렇게 생겨서 이거는 새끼 손가락 쪽으로 이렇게 굽혀진다 그러면 울라 디베이션, 이 잣뼈라 그럽니다. 여기 잣뼈 이 치우침. 여기는 엄지 손가락 쪽에 있는 요골이 라디알 디베이션. 이렇게 손목의 치우침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이게 여기가 이제 라디우스, 여기가 울라. 그래서 얘네들이 엎침 뒤침이라는 동작을 합니다. 이따 배워보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거는 리스트 디베이션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거. 망치를 이렇게 치면 새끼 손가락 쪽으로 이렇게 손목이 이렇게 되죠. 이거는 울라 디베이션. 그리고 다시 망치를 다시 갖고 오면 엄지손가락 쪽으로 갖고 오는 거니까 얘는 라디알 디베이션. 테니스도 백핸드 스트로크를 딱 치면 얘는 새끼손가락 쪽으로 이렇게 약간 스핀을 주기 때문에 여기는 울라 디베이션. 그 다음 다시 돌아오면 라디알 디베이션.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선. 굽힌 편 벌린 몸을 복합적인 움직임으로 원뿔을 그리는 듯한 움직임. 뭐 회선 뭐 이런 거 있죠. 이걸 서컴덕션이라고 합니다. 서컴덕션. 그 수평 내전, 수평 외전. 우리 덤벨 플라이 막 이렇게 하죠. 이게 수평 내전입니다. 이렇게 모으는 걸. 그리고 리버스 백택 플라이. 이거는 수평 외전. 보면은 수평 내전은 팔다리가 어깨 높이에서 몸의 중심선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수평 내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몸의 중심선 여기 가슴 쪽으로 쭉 오르는 거를 수평 내전. 여기서도 이게 반대로 했다 그래도 수평 내전. 여기는 몸의 중심선에서 멀어지죠. 수평 외전입니다. 근데 고관절도 여기 그대로 있겠죠. 고관절은 얘가 사진 안 넣었는데 그렇죠. 이렇게 뭐 얘는 이 고관절에 있어서 수평 내전. 그 다음에 반대로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반대로 밀어내면 수평 외전. 오케이? 수평 내전, 수평 외전. 고관절에 있어서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전방경사, 후방경사. 이 골반에 대한 얘기입니다. 얘는 골반이 이게 정상인데 이렇게 수평이죠. 근데 얘가 이렇게 기울어졌어. 그런 걸 전방경사 됐다라고. 앞으로 경사졌다 그래서 전방경사. 얘는 뒤로 경사졌다 그래서 후방경사. 움직임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방경사, 후방경사. 그래서 전방경사 되면 약간 엉덩이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허리가 꺾이니 뭐 오리궁둥이 같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평평해지니 이 편편등 일자허리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골반에 따라서 척추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는 전방경사, 후방경사. 어렵지 않죠? 그래서 너 체형을 분석했더니 너 전방경사가 좀 있네. 여기 있는 뭐 ASIS라고 하는 전상장 골극과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퓨빅 심프시스라고 하는 치골 결합이
이렇게 딱 일자로 뭐 마주치는 이 구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더 기울어지면 전방경사, 뭐 후방경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가를 할 때. 그래서 그때도 이런 걸 알아야 서로 소통을 한단 말이야. 펠빅이 안테리어 틸트 됐고요. 펠빅이 포스테리어 틸트 됐습니다. 근데 몇 도 정도 틸트 된 것 같고 이로 인해서 이 룸바 쪽에 이 로도시스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원래는. 근데 이걸 모르면 이제 그냥 트레이너라고 하기엔 좀 어설픕니다. 오케이. 그래서 반대로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얘가 전방 경사를 하면 골반이 이 천골이라는 놈은 약간 뒤로 끄덕인다. 그래서 이걸 뭐 카운트 뉴테이션. 여기는 후방 경사를 할 때 약간 앞으로 이 천골이라는 놈이 기울어진다. 이걸 이 뉴테이션. 우리나라로 하면 뭐 숙이기, 반대로 숙이기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혹은 끄덕임, 상대적인 끄덕임. 이 천장관절에 대한 움직임 잠깐 보고 갈까요? 우선 요거 보면은 이게 뉴테이션. 아까 뉴테이션 요 옆으로 봤을 때 이렇게 앞으로 처박힌 게 이렇게 뉴테이션입니다. 그랬을 때 어때요? 앞으로 처박혔을 때 천장관절의 이 부분이 꽉 물리죠. 이렇게. 그래서 가장 이 잠김 위치입니다. 가장 안전한 이 천장관절에서 가장 단단한 잠김 위치가 이 청골에서는 뉴테이션이고 그리고 반대로 얘가 뒤로 이렇게 끄덕여지면 이렇게 뒤로 끄덕여지면 이게 벌어지죠. 이럴 때는 흔히 말해서 카운트 뉴테이션이라고 천장관절의 결합이 살짝 불안정해지는 구조가 되는 게 이 카운트 뉴테이션이다라는 거. 영상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이렇게 꼬랑지가 이렇게 들어오죠? 이건 뭐야, 지금? 카운트 뉴테이션. 지금 이렇게 딱 물리죠? 이건 뉴테이션. 다시 또 볼게요. 지금 이건 뉴테이션, 이건 카운트 뉴테이션. 아래에서 본 모양입니다. 뉴테이션, 옆에서 보면 지금 뉴테이션, 카운트 뉴테이션. 오케이. 뉴테이션, 뉴테이션, 카운트 뉴테이션. 오케이. 이게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뭐 이런 거 기능회복 때 이런 단어는 알아야 되니까 용어는. 자, 여기도 자, 어때요? 다시 지금 카운트 뉴테이션, 지금 카운트 뉴테이션, 자, 뉴테이션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카운트 뉴테이션, 뉴테이션이라는 뜻이야.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제가 지금 이게 어떻게 되고 있어요? 뉴테이션 되고 있죠. 앞으로 끄덕이고 얘는 뒤로 끄덕인단 말이야. 이때 여기 있는 놈이 넓어져요. 그죠? 넓어지죠. 이건 출산할 때. 그래서 뉴테이션 된다 이거야. 출산할 때 이 청골이. 근데 카운트 뉴테이션 여기가 좁아지죠. 카운트 뉴테이션 할 땐. 근데 만약에 이 여자가 이렇게 뉴테이션이 잘 안 되는 이 구조야. 그럼 여기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지겠죠. 이게 뉴테이션이 잘 안 되니까. 그냥 여기가 어떻게 돼? 작살 나겠죠. 애들 못 나오겠지. 그냥 제왕절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알고 있으면 참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뉴테이션, 카운트 뉴테이션, 이 천장관절에 대한 얘기입니다. 천골. 그리고 견갑골도 이 전방경사, 후방경사를 합니다. 이 견갑골의 전방경사는 이렇게 돼 있는 형태, 흔히 라운드 숄더라고 하는. 이 라운드 숄더인 상태가 픽스되면 팔이 이렇게 올라가질 않습니다. 원래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가질 않아. 그래서 전방경사, 후방경사, 틸트라고도 하고 티핑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견갑골은.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이 굽힌 뼘에서 발등이 있었죠. 도시 플렉션, 플랫터 플렉션. 왜 근데 얘는 이 플렉션 익스텐션으로 하지 않느냐? 이거 얘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보통 여기가 이것도 설인데요. 아나토미 포지션 하면 대부분 이 팔꿈치를 기준으로 하면 다 펴져 있죠. 그죠? 펴져 있는 상태란 말이야. 이 무릎도 다 펴져 있고. 근데 얘만 발목을 기준으로 90도 굽혀져 있어요. 해박직 자세가. 90도 굽혀져서 얘가 이쪽으로 해서 0도가 되거나 뭐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펴서 0도나 굽혀서 0도면 걔를 펴과 굽힘으로 뭔가 좀 용어를 정립할 텐데 둘 다 0도까지 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90도 굴곡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다른 관절
다른 관절처럼 0도나 180도에서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를 굽힘으로 하지 않았나. 그래서 발등 쪽 굽힘 도시 플렉션, 이 플랜터 플렉션은 발바닥 쪽 굽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잘 헷갈려 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인벌전, 에벌전, 인벌전, 에벌전. 발바닥을 기준으로 합니다. 발바닥이 안쪽으로 보는 형태, 그리고 가쪽 번짐은 발바닥이 바깥쪽으로 보는 형태. 오케이. 그래서 이런 움직임입니다. 이게 인벌전, 이게 에벌전. 오케이. 발바닥이, 그럼 왜 이제 이런 걸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엎침 뒤침 있겠네. 프로네이션, 스피네이션. 전환으로 인해서는 이 팔꿈치를 90도 굽혔을 때는 이렇게 돼서 손바닥이 위로 가면 스피네이션, 아래쪽으로 가면 프로네이션. 이게 엎침, 이 뒤침. 근데 발목은 프로네이션이, 자 보면 아까 인벌전, 이게 이 에벌전과 이 프로네이션을 혼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은 프로네이션은 여기 써 있어. 에벌전, 아까 에벌전 뭐라고 했어요? 가쪽 번짐, 에벌전과 발목을 아까 발등 쪽으로 굽히는 도시 플렉션과, 그리고 여긴 종골이라고 하는 이 뒤꿈치뼈 팔케니우스가 바깥쪽으로 간 거를 에이비덕션, 벌어진 거를 합친 용어가 프로네이션입니다. 스피네이션은 이 인벌전, 아까 내측 번짐, 그죠? 안쪽으로 향한 거, 안쪽 번짐이야. 안쪽 번짐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 플랜터 플렉션, 발을 등쪽, 발바닥 쪽 굽힘이랑 이 종골도 안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걸 이 스피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벌전 스프레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이게 발 삐끗하는 거. 그치? 이거란 말이야. 이게 스피네이션 돼서 삐끗하는 게 아닙니다. 인벌전 스프레인이야. 발바닥이 이 안쪽으로 보게끔 해서 스프레인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안 펴네. 여자분들이 이렇게 높은 힐 신다가 확 꺾였어. 그럼 이 상태에서는 어때? 지금 이 형태 자체가 이걸 신으면 발목이 이 플랜터 플렉션이 되거든요. 이 저축 굴곡인 상태에서 싹 꺾였어. 그러면 이거는 약간 용어가 인벌전 스프레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네 번 인대 파열이 아니고, 이 만약 힐 신고 그랬다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스피네이션 이 스프레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발목, 원래 정확히 맞다면 스피네이션 스프레인, 이게 염자라는 뜻이거든요. 삐끗, 인대가 이렇게 다친 거. 그래서 만약에 힐을 신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알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야.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요. 오케이. 자, 이상으로 이렇게 운동학적 용어에 대해서 다 배워봤습니다. 그 다음 제가 이거 3편을 만들었는데, 그것에는 이제 축에 대한 얘기, 운동면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위치, 방향에 대한 얘기까지 같이 갔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같이 봐서 어떤 시험이나 어떤 기본 트레이너나 이런 필라테스 강사가 이렇게 더 이렇게 좀 훌륭한 트레이너가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아까 ROM이라고 합니다. 관절 가동 범위, 레인지 오브 모션. 이거 표현할 때 아까 우리 벤치프레스 요거 얘기했죠. 막 이렇게 때 뭐 어깨 외전 90도 몇 도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 이런 것처럼 각 관절에 이런 가동 범위들이 있습니다. 그걸 알면 이걸 같이 표현해주면 훨씬 더 이렇게 우리가 움직임 용어, 운동학적 용어를 더 잘 써먹을 수 있다라는 표현에서 이런 관절 가동 범위를 이렇게 여기다 다 적어놨습니다. 오케이. 책마다 다 가동 범위가 다 다르니 뭐 숫자를 꼭 외운다기보다는 대략 이건 80도, 70도 이렇게 외워주시는 것들을 추천을 합니다. 자,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